여러분 혹시 모카로 지료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때 분명히 친구의 눈동자가 떨리는 걸 봤어요. 이거 진짜야? 벌칙으로 먹는 거 아니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이시입니다. 오늘은 진짜 재미있는 영상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외국인을 보거나 아니면 외국 친구들을 보면서 이거 좀 이상하다 싶었던 순간들이 있나요? 제 친구들이 그런 경험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 친구들이 저를 보고 충격 먹었던 순간들 4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보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혹시 이거 이상한 건지 아니면 바람일 뿐인지 한번 판단해서 의견을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우리 바로 시작해볼까요? 이놈의 산책. 여러분 친구가 산책하자고 하면 보통 몇 분 정도의 산책을 생각하시나요? 제가 한국에 와서 친구들이 처음으로 산책하자고 했을 때 진짜 기분 너무 좋았어요. 드디어 이제 산책 나가는 거구나 싶었고 너무 설렜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산책을 진짜 너무 좋아하고 많이 해요. 그런데 뭐지? 20분을 걷고 바로 카페로 들어가는 거예요. 산책 끝나는 거야? 벌써? 진심 당황했죠. 그래서 어느 날 친구를 불러서 학교 근처에 있는 중난천에서 걷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중난천까지 가는 길은 아마 20분 정도 걸렸고 친구는 너무 멀지 않아 물어봤더니 에이 뭐가 멀어 당연한 게 대답했죠. 그래서 중난천까지 가서 중난천에서 이제 20분쯤 걷다가 친구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어디까지 갈 거냐고. 근데 사실은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에이 산책은 이제 시작이지 막 얘기를 했는데 그때 분명히 친구의 눈동자가 떨리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때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결국 그 친구를 또 시간 이렇게 데리고 걸었고 친구가 집에 가서 저한테 이런 문제를 보냈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산책 고마워. 내일 다리가 많이 아플 것 같다. 근데 저는 진짜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2시간이면 완전 괜찮은 시간이고 보통 2시간 이상 걷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마 이 친구는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다른 친구들도 데리고 이렇게 2시간씩 산책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다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렇게 오래 산책을 하는 거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생각해보세요. 보통 친구들이랑 만나서 카페에 가면 최소 2시간 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산책을 가면 똑같이 2시간 걸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저에게 산책은 그냥 걷는 게 아니라 뭐 대화도 하고 풍경도 보고 기분 전환하고 이런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친구들이 저를 만나기 전에 오늘 2시간 산책 아니지?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데 제가 그때는 분명히 네가 피곤할 때까지 걷자 대답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제 주변 친구들은 이제 사실은 2시간 걷는 게 하나도 힘들어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제는 산책 나가면 2시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멜라루스 사람이면 즐겁게 먹는 음식. 두 번째 이야기는요. 한국 친구들이 듣고 나서 이거 진짜야? 벌칙으로 먹는 거 아니지? 와 생각만 하면 소름 돋아 라고 반응했던 음식이에요. 그 음식은 뭐냐면 사실은 이렇게 정해진 명칭은 없지만 재료를 보자고 하면 우유밥국입니다. 뜨거운 밥에다가 따뜻한 우유를 붓고 거기에다가 설탕까지 뿌리면 이렇게 국처럼 먹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걸 어릴 때부터 먹고 자라서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처음에 이런 요리에 대해서 한국 친구들에게 알려줬을 때 진짜 충격 먹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하지만 추운 날씨에 이런 국을 먹으면 속이 더 따뜻해지고 막 달달해서 기분도 좋아지는 그런 음식인데 저한테 진짜 하나도 이상하지 않고 완전 즐겨 먹는 음식이에요. 그리고 저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우리나라는 감자가 주식이고 감자에다가 우유를 붓고 설탕까지 넣으면 이상할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친구들의 반응이 이해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계속 한번 먹어봐 진짜 맛있다라고 해도 절대 평생을 먹는데요. 괜찮아요. 제가 맛있게 먹으면 되죠 뭐. 혹시 여러분들도 어릴 때 아무렇지 않게 먹었는데 다른 나라 사람 보면 왠지 이상할 것 같은 음식이 있나요? 있으면 꼭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풀도 위험할 수 있다. 살면서 처음으로 이거 계속 모르고 한국에서 살았으면 진짜 큰일 날 수 있었구나라는 순간이 있었어요. 저는 여름이 되면 쉬는 물이나 강이 있는 곳으로 가서 발을 담그는 건 진짜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자연에서 이렇게 노는 걸 익숙했어요. 그리고 물을 사다 왔을 때 수건이 어디 있죠? 그렇죠. 그래서 발을 말리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풀밭을 걸으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발을 말리는 거예요. 햇빛 그리고 풀 완전 자연의 드라이기잖아요. 완벽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본 남자친구가 갑자기 "야, 너 뭐 하는 거야? 이거 위험해." 라고 하더라고요. 전 솔직히 처음에 너무 당황했어요. 왜냐면 풀 밟으면 뭐가 어때? 자연인데 라고 대답했는데 그때 남자친구가 진지하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거기 풀에 진드기가 있을 수도 있고 치즈가무시 병에도 걸릴 수 있다. 저는 진짜 처음으로 듣는 병이라 가지고 처음으로 장난인 줄 알았는데 알아보니까 그런 병이 진짜 있더라고요. 물밭에서 진드기한테 물리면 뭐 열도 나고 심지어 병까지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깨달았어요. 문화 차이뿐만 아니라 자연의 차이, 환경 차이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우리나라에서 그런 병에 걸릴 확률이 거의 없고 그리고 작은 풀은 천득이 살지 않아요. 보통 숲에 가면 많이 있긴 한데. 그래서 우리 마음껏 맨발로 걷고 눕고 그리고 편하게 쉬어요. 그 이후로도 저는 이제 발을 이렇게 말리지 않고 어디 막 자연에 나가면 그러면 무조건 운동화랑 양말을 신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기에는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알았으면 좋겠다는 규칙이 있으면 꼭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치료를 받고 가실래요? 여러분 혹시 모카로 치료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거 아마 생소하실 텐데 러시아 국가들에서 아직까지 자주 쓰이는 전통 민간요법입니다. 그리고 저도 어릴 때 이런 치료 방법으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일단은 오해하지 마세요. 어린아이들한테 모카를 절대 먹이지 않아요. 방법은 이래요. 일단은 목이 아프거나 편도선이 부었을 때 깨끗한 전을 모카에 적셔서 목에 감아요. 그리고 그 위에 목도리로 단단하게 고정을 해요.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이렇게 짐질을 하는데 이렇게 목이 따뜻해지고 붓기가 조금씩 가라앉아요. 그런데 물론 단점도 있어요. 온몸에서 모카 냄새 너무 많이 나요. 요즘 사람들은 이런 방법을 잘 쓰지 않지만 사실은 저는 마지막에는 2년 전인가 3년 전에 이런 방법을 썼어요. 이게 언제였냐면 제가 코로나 걸렸을 때 목이 미친 듯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하면 좀 낫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래도 진짜 효과가 있었어요. 다음날에 일어났을 때 목이 이렇게 많이 아프지 않았어요. 뭐 무조건 그때 약도 먹었지만 약 덕분일 수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뭔가 목을 따뜻하게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긴 해요. 이거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고 좀 옛날 방식이긴 하지만 어렸을 때 분명히 효과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한국에서도 뭔가 전통 민간요법 중에서 감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은 한국 친구들이 저를 보고 깜짝 놀랐던 행동 4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사실은 저에게 이런 이야기들은 완전 당연한데 그런데 이제 한국에 사는 외국인으로서 한국인한테 조금 특별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혹시 오늘 얘기 중에서 뭐가 가장 신기했어요?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